자, 이번에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두 번째 시간인데 대손에 대한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이런 게 있는데 먼저 대손 충당금부터 볼게요. 대손 충당금은 성격이 자산의 차감적 성격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이 있고, 자, 내가 보니까 과거 경험상 1% 정도는 회수를 못 하더라.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그래서 100만 원의 1%, 만 원을 설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00만 원에서 만 원을 차감하면 99만 원이 되죠. 아, 그러니까 내가 명목상으로는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이 있지만 만 원은 못 받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출 채권은 99만 원이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9만 원을 다른 말로 장부금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적 성격.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하죠. 그럼 반대로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성격이니까 자산의 반대의 자리에 위치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자, 반면에 대손 상각비는 비용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대손 상각비가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매출 채권 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커. 이게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죠. 그럼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안 좋겠죠. 비용이 생깁니다. 첫 번째 경우,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자,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대손 상각비가 발생하는데 주로 이거는 뭐 결산을 할 때 자, 이런 이제 대손 상각비가 나옵니다. 자, 대손 상각비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자, 내가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만 원 정도는 못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 15,000원을 못 받게 되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만 원은 이미 예상을 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못 받게 돼요.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대손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우리가 대손 상각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일곱 번째 파트, 첫 번째,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면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대손 상각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대손 상각비가 나온다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대손이 발생하면 자,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하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먼저 대손 충당금을 없애주시고 모자른 금액은 대손 상각비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받으러 와요. 자, 잠깐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가 차변의 대손 충당금. 자,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이때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뭐 받으럼 이런 이제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회수를 했네. 대손 처리했던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회계 처리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죠. 자, 그럼 이거 취소를 시켜줍니다. 차변에 적었던 거 대변에 적고, 대변에 적었던 거 차변에 적어 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 자, 회사가 앞에서 대손 상각비로 했다면, 이때는 대손 상각비. 앞에서 회계 처리했던 거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적었던 거를 차변에 적으면 취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현금으로 회수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해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을 차변에도 적고 대변에도 적었잖아요. 취소시켜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동일한 연도의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가 나오지만 이게 아니라 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4번을 한번 볼까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하면 3번과 4번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3번은 연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죠. 연도에 대해서 같은 연도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서 대손 처리했을 때 대손 상각비로 했다면 대변에 대손 상각비가 나올 것이고, 앞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했으면 이거 회수했을 때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나올 텐데 연도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연도가 바뀐 경우에는 이때는 앞에서 어떻게 처리한 거와 관계없이 대변에 대손 충당금 계정만 기록을 해주세요. 자,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 잔액이 대변에 남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하게 됩니다. 자, 5번. 이거 좀 잘못 나왔는데 이거 수정을 할게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합의하면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인데 이거를 좀 제가 편집을 하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 부가세 예수금은 원래 부채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거에서 차변에 적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10%가 계산이 돼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걸 판매하면 10만 원. 그러면 총 110만 원이 되죠. 합계 110만 원. 자, 만약에 요거를 못 받게 돼요. 자, 110만 원에서 몇 분의 몇을 곱하면 10만 원이 계산되겠어요. 110분의 10을 곱하면 10만 원이 계산되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상대방한테 100만 원짜리 상품을 줬어요. 판매를 하고 부가가치세까지 10만 원을 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네.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최소한 부가가치세법에서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안 받을게.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7에 대한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할 때 먼저 파트 6. 자, 마지막 문제 안 풀었죠. 이것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파트 6에서 8번. 기말 결산 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좀 이걸 좀 표현을 바꾸겠어요. 이게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하여 하니까 좀 약간 논란에 좀 이걸 해석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하여 요 100만 원 있죠. 100만 원을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꿀게요. 외상 매출금에 대하여 100만 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렇게 좀 문장을 바꿔 볼게요. 그러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파트 7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한 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파트 7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한다. 대손 충당금 60만 원이 있고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먼저 대변부터 적어 볼게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고요.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60만 원이 있으며 차변의 대손 충당금 60만 원, 모자른 금액 40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적어 보겠습니다. 저 2번입니다. 자, 2번. 자, 앞에 1번에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게 됐습니다. 저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게 근데 연도가 같은 연도래요. 그러면 이거 그냥 요약을 해서 외상 매출금은 어차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나오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현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이거 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그대로 옮겨 적을게요. 자, 대손 충당금 60만 원, 대손 상각비 40만 원. 저 그다음에 3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합니다. 뭐 1번하고 비슷하죠. 그냥 숫자만 다르네요. 자, 이거 꼭 여러분들이 차변부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대손 충당금은 15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적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대손 상각비 50만 원. 저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2번과 4번 어떤 차이가 있어요? 2번 문제는 같은 회계 연도에 발생한 것이다. 그대로 옮겨 적었죠. 그런데 4번은요. 다음 회계 연도에 회수된 것이다. 연도가 바뀌었네요. 자, 현금 200만 원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처리했는데 받았네. 자, 이렇게 연도가 바뀌었을 때는 앞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관계없이 그냥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200만 원을 적어 보세요. 저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만기가 도래한 외상 매출금을
만기 3개월인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저 만기가 3개월이면 1년이 안 되잖아요. 단기 대여금이죠. 보통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외상 매출금은 이자가 안 붙지만 대여금은 이자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엄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이 생겨납니다. 차변의 단기 대여금 2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 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거래처, 자, 주 소형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200만 원이 있는데 외상매입금 3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상계, 없애는 겁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200만 원 없어지고 외상매입금 300만 원 없어져요. 그럼 100만 원 차이가 남잖아요. 이거는 현금을 더 추가로 지급합니다. 차변의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300만 원이 없어지고요. 자, 대변의 자산의 감소, 외상매출금 200만 원 있는 거 없애줄게요. 그 100만 원만큼은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300만 원을 없애기 위해 외상매출금 2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대손 처리를 하는데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 자, 그럼 110분의 10이라고 했죠. 200만 원에 110분의 10, 20만 원입니다. 20만 원만큼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적었잖아요. 자, 먼저 외상 매출금 220만 원, 거래처가 파산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자, 이거 200만 원에 110분의 10, 20만 원만큼 부가세 예수금 기록을 해주시고요. 200만 원을 뭔가를 적어줘야 되잖아요. 대손 충당금이 충분히 있네요. 그럼 이때는 전부 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200만 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살펴봤고 다음에는 바드러움을 할 건데요. 바드러움도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바드러움 1, 2로 나눠볼 거고 참고로 바드러움 2는요.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좀 계산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